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특허 등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와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대로 과세 범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특허기업 거래 실태 조사 등의 현황 분석을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난해 매출 4,538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매출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회사 측은 임플란트 제품군의 고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매출 호조와 신규 제품군의 성공적인 출시가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1호 신발 기업인 주식회사 화승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기업 회색을 신청했습니다. 화승의 상표권을 대여해주고 있는 화승그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원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화승 협력업체들의 연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설 연휴가 지내고 재개된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휴 동안 들려왔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 소식과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왔었던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에 따라서 좀 등락이 엇갈린 시장이었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그에 반면 기관의 매도세 사이에서 힘교리를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보합 마무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이어졌었던 상황인데요.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은 1% 넘는 강한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군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자, 중국과 홍콩 그리고 대만 증시는 춘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증시와 앞으로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작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203.42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 마감이 되면서 46,200원에 SK하이닉스는 1% 넘는 상승 이어가면서 76,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LG화학은 강보합권 마무리가 되면서 36만 9,500원에 포스코는 2%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27만 6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66% 상승한 728.79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64% 상승한 74,300원에 CJ ENM은 4% 넘는 상승으로 22만 1,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를 이어서 HLB,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코오롱 티슈진까지 모두 상승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메디톡스는 2% 넘는 상승으로 53만 6,900원에 장을 마칩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은요,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봉투소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가 지나고 첫 방송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검색어 5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오르내렸는지 먼저 5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금제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용평리조트 올라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텔콘 RF 제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네이처셀이 올라왔네요. 네, 이번 주는 설 연휴가 또 껴 있어서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에 대한 흐름까지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종목 만나보기 전에 이 다섯 종목에 대한 총평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다섯 종목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비슷한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평리조트나 뭐 현대중공업 이런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은 다 그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죠. 그런데 용평리조트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대북 테마로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런 그 업종이나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인데 사연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그 자세한 내용과 함께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다섯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 종목씩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종목에 대해서 흐름 살펴볼게요. 용평리조트와 그리고 현대중공업, 현대로템까지 세 가지 종목이 올라왔는데 먼저 이 세 종목에 대한 적정 주가와 추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용평 리조트입니다. 이 종목 적정 주가는 11,400원, 비교값은 1.07, 현재 가격과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추세를 살펴보면은 중기 추세는 여전히 지금 이제 하락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로 인해서 단기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추세도 내일의 어떤 종가에 따라서 또 중기 상승으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적정 주가는 25만 원대, 그래서 비교값은 0.50, 약 절반 정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추세를 살펴보면은 중기 추세는 지금 상승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면서 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일단은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는 28,000원, 비교값은 1.41, 약 40%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의 추세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기 추세, 그리고 하락, 그리고 단기 추세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과 또 상승, 이렇게 또 돌파가 반복이 되면서 현재는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적정 주가보다는 일단은 이슈로 인해서 움직인다, 이런 특성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세 종목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를 좀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적정 주가를 좀 적당히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중기는 하락 그리고 단기는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중기 상승, 단기 하락에 놓여져 있고요. 자, 마지막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중기는 하락이고요.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는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봉추 선생님, 세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그런 그 뉴스가 왔었죠. 그래서 그런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에 대한 수혜 기대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7일, 28일 회담을 가질 거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사실로 굳어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북한 평양에서 회담을 계속 하고 있죠. 고위급들이 만나서 어떤 그 구체적인 그런 것들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떤 그 상황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담 자체는 이제 거의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뭐 여기 회담이 깨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이슈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통일교재단이에요. 통일교재단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사업적인 부분에서 여러모로 협력했던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좋은 그 흐름이 생겨서 사업적으로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더 기대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통일교 쪽에서는 파주 근처에 그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사업적인 흐름 그런 것들 또 DMZ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은 많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더 큰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관광 분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죠.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키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당장 어떤 사업적인 진행이 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1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굉장히 뭐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급진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그런 또 상황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부분이 엄청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어떤 그 부분들을 충분히 추진할 만한 그런 상황도 되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굳이 뭐 서둘러서 그렇게 어떤 그 흐름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이라는 이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지지율을 어떤 그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를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 그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비핵화를 이루기가 힘들다고 봤을 때 역시 시간을 좀 더 끄는 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슈를 가지고 회담을 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어떤 그 회담보다는 아무래도 좀 진전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어떤 이런 관련한 종목들이나 관련한 사업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 기대감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작년 같은 경우를 좀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이슈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그 움직임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이런 움직임, 좋은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만 적당히 이용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기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홀딩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회담의 결과가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종목들이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흐름 그런 것들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적당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이렇게 강한데 굳이 그냥 대충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좀 더 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산업은행 쪽에서는 삼성중공업 측에도 인수 의향을 타진해 보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대중공업 쪽으로 거의 기울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해주면은 좋고요. 그렇지 않고 또 하락했을 때도 기준을 정해서 손절가가 온다고 하면 손절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인수 추진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거예요. 사실 인수하는 쪽에서는 뭐 크게 유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무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호재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 장기적으로 아주 호재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에 굉장한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조선업의 업황 자체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은 아직 불투명하죠. 조선업이 최근에 좀 반짝하는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그렇게 장담하기는 좀 힘듭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대우조선처럼 이렇게 그 큰 규모의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재무적인 부담을 생기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주가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부분 이렇게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 인수하는 쪽이 어떤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좋을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주가는 추세적으로 좀 좋지 않은 당분간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업의 업황이 좀 반짝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만한 그런 흐름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장기적인 추세로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업황의 흐름이 좋았다고 하면은 물론 그 인수하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더 높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그 인수에 대한 부담은 좀 더는 반면에 불확실성은 약간 더 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인수하는 기업, 특히 이렇게 조선해양처럼 큰 기업을 인수하는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재무적인 부담감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뭐 좋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역시 보수적인 대응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요. 역시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수혜 기대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규모 적자가 났다 뭐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의 흐름은 그냥 적당히 좀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주가가 최근에 그 이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는데 다시 이슈가 나오면서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역시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철도 테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미 또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 이렇게 어떤 회담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가장 잘 움직이는 게 철도 테마죠.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또 많이 그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뭐 끌고 가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상태는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은 2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 사업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흐름이나 또 뭐 그런 것들 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은 뭐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부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작년에 일단 1차 회담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회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전된 뭐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 좀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그 종목들을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슈가 있을 때 적당히 움직이는 그 정도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 그 대북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상적이라고 하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이용해서 적당히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단기 흐름 정도만 이용하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끝나고 나서 어떤 확실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폭등하면서 그렇게 다 뭐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가지 않는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확실한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기다리셨다가 눌림목에서 접근해도 되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인 어떤 강세만 이용해서 적당히 단기 매매만 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먼저 용평 리조트는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던 현대중공업은요. 보유자는 현재 관점에서 매도 후에 관망,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관점에서의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은요.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 의견과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의 소식에 의해서 대북 테마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회담 전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이달 말에 베트남에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북미 정상 이전에 일단 수익을 좀 보시고 나오시는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텔콘 RF제약과 네이처셀이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먼저 두 종목에 대해서 적정 주가와 함께 추세 확인하죠. 네, 텔콘 RF제약은 적정 주가가 2,900원대, 그래서 비교값은 2.81, 약 3배 가까이 고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는 최근에 중기 추세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은 단기는 상승 추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은 적정 주가 대비해서 약 8배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추세가 중기도 상승, 그리고 단기도 1월 들어서 이제 장대 양봉이 계속 나오면서 좀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금주 검색어로 오르내렸던 이 다섯 종목 중에 두 종목, 역시나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보이는 상황인데, 적정 주가를 보니까요, 아무래도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기는 최근에 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 단기는 상승 추세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현재 살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두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텔콘 RF 제약입니다. 텔콘이었는데 상호가 바뀌었죠. 최근에 한일진공이 지분을 취득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보존, 자회사죠. 비보존의 코스닥 상장 추진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먼 얘기이긴 한데요. 어쨌든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하면은 적절하게 손절가 기준을 정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상승하면 조금 더 끌고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적당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일진공이 최근에 지분을 취득했죠. 그런데 한일진공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텔콘 같은 경우에는,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사실 가끔 이렇게 인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오히려 한일진공이 바이오 관련한 기업을 인수를 했다, 지분 취득했다 그러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비보존이죠. 자회사의 코스닥 상장 추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추진을 하고 상장이 된다고 하면 호재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먼 얘기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충분히 받고, 또 어느 정도 주가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격 메리트는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지 않는 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가격인 것 같아요. 물론 움직임이 없으면은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럴 만한 가격 메리트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무난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재무적으로나
아주 크게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어쨌든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로 좀 짧게 한번 대응을 해볼 만한 그런 그 가격은 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의 임상승인 이슈가 있었죠.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근의 움직임은 그 식약처에서 그 임상승인을 했다. 그렇게 그 이슈가 나왔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죠. 조인트 스템에 대한 그 임상 승인을 했다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미 조금 주가에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움직임이 조금 나왔었고요. 뉴스가 나오면서는 오히려 조금 주춤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조금 충분히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좀 안 좋은 이슈도 있었죠. 라정찬 회장의 구속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하면서 호재성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 무죄 판결이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그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들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가 낮은 저점 부분이라고 하면은 소액으로 들어갈 만한데요. 혹시라도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도의 적당한 주가의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고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해 드렸습니다. 먼저 텔콘 RF제약은요, 한일진공의 지분 취득 이슈가 최근에 좀 들려온 상황인데요. 일단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임상 승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유자는 현재 부분에서의 매도 이후에 재매수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짚어드린 5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교시는 종목 핫5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HTS의 활용입니다. 일단 뭐 다양한 방법과 그리고 응용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시는 HTS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같은 내용을 좀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어윤학 연구원님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HTS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이나 아니면 구글 시트로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시트 간에 또는 서로 다른 항목 간에 데이터를 가져오기를 할 때 쓰는 그 v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목표는 관심 종목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뭐 유보율 이런 이제 값을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관심 종목을 이제 엑셀로 내보내기를 하고 또는 관심 종목에 있던 개인 외국인 기관의 어떤 1개월 누적 수급 뭐 가져오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관심 종목의 분기 유보율을 가지고 오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의 엑셀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엑셀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구글 시트를 활용해가지고 관심 종목의 유보율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이제 정렬을 하는 거를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TS에서 오늘 종목 핫5에 있는 용평 리조트부터 네이처셀까지 5개 종목을 이제 정렬을 해놓고 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제 모든 HTS마다 다 기능은 있는데 엑셀로 내보내기 또는 엑셀로 저장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조건 검색식에 들어가면은 HTS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관심 종목을 어떤 이제 그룹으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설정한 관심 종목 안에서만 조건을
검색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그룹을 등록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 유보율 조건을 이제 모든 종목이 다 검색이 되게끔 이제 마이너스 뭐 9만부터 뭐 플러스 뭐 9만 정도까지 이렇게 뭐 좀 터무니없는 그런 범위이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로 설정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5개의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유보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HTS 상에 검색이 되고 있는 값이 65%, 현대중공업은 3,400% 정도 나오는데 역시나 엑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엑셀 또는 구글 시트에서 이 파일에서 이제 불러오기 메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 값을 이렇게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이 값은 관심 종목, 용평 리조트의 어떤 종목 코드, 현재가, 그리고 어떤 업종, 이제 기본적인 정보만 이렇게 불러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용평 리조트가 요 앞에 시트에서는 제일 위에 있었는데 두 번째 시트에서는 이렇게 네 번째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이처셀, 현대중공업, 현대롯데, 뭐 용평 리조트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기본적인 정보에다가 뭐 누적 거래량도 있고 유보율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올 값은 이 종목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이 유보율을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코드를 이렇게 색깔을 조금 알기 쉽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바로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 구글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서트라는 메뉴에 이제 펑션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VLOOKUP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밑으로 내리면은 이제 함수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그 룩업 밸류라 그래가지고 기준이 되는 그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종목 코드, 그래서 용평 리조트의 종목 코드를 일단 설정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콤마를 찍고 나서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 코드부터 쭉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유보율까지,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드래그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콤마를 찍고 지난번에 이제 시작값은 1번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 코드가 1번, 현재가가 2번, 전일 대비율이 3번, 누적 거래량이 4번, 유보율이 5번.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해가지고 숫자 5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트루펄스 중에서 기본값 펄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용평 리조트의 유보율을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시트에서 찾아가지고 74.33%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복사를 해서 그 두 번째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값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 절대값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보율 항목에 보면은 범위를 시트 1번에 B2번부터 F6번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봤더니 B3번부터 F7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범위는 증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가지고 범위를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한 상태에서 다시 드래그를 쭉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B2번부터 F6, B2번부터 F6 이런 식으로 값이 고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체 종목의 유보율을 가지고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을 드리느라고 약간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시 보기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포털 사이트나 이제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사용법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함수 하나만 익히게 되면은 HTS에서 엑셀로 내보낼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조금은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 VLOOKUP 함수, 이제 함수의 기초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색다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와서 엑셀을 이용해서 나만의 어떤 종목 전광판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은 내용이었습니다. 브이로그업 함수를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관심 종목의 수급과 그리고 유보율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이를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직접 활용을 통해서 습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양한 질문들 오늘도 많이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3984님의 질문입니다. 파미셀을 질문 주셨고요. 매수가가 17,200원에 비중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파미셀 종가 먼저 확인하시면은요. 오늘 좀 하락세가 컸죠. 오늘은 11,7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나온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슈로 인해서 일단 하락세를 좀 크게 이어가고 있는데 추세와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파미셀 종목은 적정 주가가 1,600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값은 7.34.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종목 이제 오늘 굉장히 좀 낙폭이 과했는데 우선은 단기적이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추세는 좀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의 하한가를 좀 맞이했던 파미셀인데 워낙 제약바이오 업종군 같은 경우는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수록 이제 적정 주가와는 이 괴리가 좀 적어진 상황인데요. 자,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 조건부 허가 실패 소식이 계속적으로 좀 주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봉투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5%에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악재가 발생했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강하게 반등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악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떤 주가를 조금 반등시켜준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0% 정도에 적당히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냥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냥 계속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역시 악재가 발생했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 그랬을 때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것보다는 정리 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일단 호재가 악재로 둔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좋지 않아요. 여기 추격 매수하셨어요. 최근에 호재가 발생했죠. 조건부 허가 신청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기도하는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니까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조금만 더 가라는 마음으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관망을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부 허가라는 게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어쨌든 식약처의 판단이 곧바로 나온 게 좀 운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과정 자체가 좀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향후에 매매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주가의 흐름, 이전의 흐름을 보면 고점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반등할 때도 그렇게 강한 반등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호재가 없었다고 하면은 결국은 강하게 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낙폭이 큰데도 본전 근처에서 정리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하락해봐야 거의 본전 근처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같이 매수가가 높다 보면은 급락하면은 굉장히 큰 손실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대응하기가 힘든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이 나와줬을 때 본전까지 무리하게 또는 수익을 노리다가 보면은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정도에 적당히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더 하락해서 저점 이탈하면은 마이너스 35%에 손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점 확인하고 다시 접근하더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리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파미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좀 악재를 맞이한 만큼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 학점은 D학점 확인이 됐고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0% 반등시죠.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5% 먼저 오는 가격대 손절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바로 받아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6736님의 질문이고요. SK텔레콤을 매수가 25만 8천 원의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의 SK텔레콤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 25만 9,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먼저 적정 주가와 추세 먼저 확인합니다. 네, SK텔레콤은 적정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이 종목 적정 주가 40만 원대에서 비교값은 0.63,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기 추세는 뭐 작년 여름부터 꾸준히 좀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장대 음봉도 나오고 그러면서 일단 21선을 이탈을 했고, 그래서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적정 주가 좀 비교해 보니까요. 상당히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중기는 상승,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볼게요.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10%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자체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데요. 기술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25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121선까지 이탈하고. 그런데 가격적으로는 11% 정도밖에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뭐 최고가 근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지금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이미 상승이 꽤 나오고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크게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짧게 보자는 거죠. 그리고 뭐 5G나 이런 것들의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가가 이미 상승한 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로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보시고요.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에 대한 학점은 B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아드렸고요. 수익은 10% 대응 전략 정리합니다. 일단 단기 대응을 좀 위주로 집중을 하셔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단기 대응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시죠.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2872님의 질문입니다. 썬데이토즈를 매수가 2만 1,000원에 비중 4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썬데이토즈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좀 빠지면서 22,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먼저 적정 주가와 추세 확인해 볼까요? 네, 썬데이토즈는 적정 주가가 3만 원대, 그래서 비교값은 0.73,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게임주이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좀 추세를 보기에 앞서서 좀 큰 흐름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거의 8만 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또 이제 2만 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 일단은 중기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저점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21선, 그리고 61선, 121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또 위에서부터 좀 순차적으로 이 상승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고점에서 일단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상에 보이는 추세는 중기도 상승이고 단기도 상승이지만 일단은 그냥 박스권 횡보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다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데이토즈에 대해서 적정 주가와 추세, 최근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박스권 횡보 장세로 보여지고 있는 현재 흐름입니다. 지금 2만 1,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볼게요. 자,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수익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비중도 높죠. 비중도 많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매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21,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매수는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저점에서 보면 2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차라리 관망을 했다가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무리하게 접근하신 면은 있습니다. 다만 그 운이 조금 따라줘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들의 흐름이 좀 좋게 나오죠. 중국에서 판호 발급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게임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은 뭐 20% 정도까지 좀 끌고 가보자는 생각이고요. 자, 매수가가 높았을 때는 상승 후에 본전이 왔을 때는 정리 후에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다시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 정도로 적당히 마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썬데이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일단 D 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수익을 소폭 보고 계신데 손절은 본전을 좀 잡으시고 일단 수익은 20% 이상의 대응 가격대 라인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0982님의 질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가 19,300원에 비중은 20% 보유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의 종가 먼저 확인하면요. 오늘은 15,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이 일단 좀 깊어지시는 것 같은데 먼저 추세 확인해 볼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적정 주가는 6,000원대에서 비교값은 2.54, 한 2배 정도 일단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 추세는 지금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일의 또 종가에 따라서 중기 추세 또 하락으로 언제든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조금 이제 장대 음봉 연속해서 나오고 있고 일단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그리고 중기 추세도 언제든 또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중기는 상승 추세 좀 살아있지만 일단 내일의 종가에 따라서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19,000원대 매수하셨는데 현재 종가가 15,000원대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이런 손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봉축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25%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기준 없는 대응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9% 정도까지 하락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락하면은 굳이 하락하는 종목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플랜트 업체지 않습니까? 플랜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장기적인 어떤 경기 흐름이 좋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최근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좋았던 것들은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과거에 또 부실한 수주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흐름이 나오는 흐름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홀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매수 자체가 좋지 않은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19,3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셨어요. 일단 추격 매수 자체가 좋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냥 기준 없이 대응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역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바닥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흐름이 완벽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꺾이는 흐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크게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마이너스 10% 정도의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5% 정리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쉽게도 좀 F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5%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세를 좀 지키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현재 시장의 흐름은 약한 흐름에서 혼조세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코스피 지수의 캔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점에서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건 좀 불안한 요인이죠. 그리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파생에서 어떤 그런 흐름 쪽에서 하락 쪽으로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은 좀 사라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 시장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도 역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 시장이 더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어떤 상승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최대한 버티려는 그런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혼조세가 유력한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언제든지 단기에 좀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약한 흐름의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강한 흐름보다는 약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약한 흐름에서 좀 혼조세 구간을 좀 전망을 하셨고요. 미국 시장 빼고 좀 상승 요인이 없는 흐름 속에서 미 시장에 대한 좀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흐름까지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